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기준 고문입니다. 저는 오늘 거래소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이 갖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장 폐지 제도의 개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년 2월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프로그램인데요.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계 각국의 증시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시장의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박스피에 갇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서학개미라든지 이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국 상장 기업이 자기의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주주하고 시장 참여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기대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장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제고라든지 자본 효율성 개선, 성장성 향상, 시장 평가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밸류업 관점에서 보면 결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 제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사실 앞단과 뒷단에 있는 진입과 상장 폐지 부분에서도 어떤 시장에서의 상당한 문제점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 부분에서는 공모가 산정 왜곡이라든지 상장 후 주가 지속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PO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했고요. 상장 폐지에 임박한 저성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퇴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이래서 제때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정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연구 기관을 거쳐서 금년 1월에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회생 기업 기회 부여와 투자자 보험에 처음에 만들 때 초점을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신규 진입 기업 대비 퇴출 기업이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국내 증시에 진입하고 퇴출된 기업들의 추이를 보면 진입의 경우 평균 한 100사 가까운 기업들이 진입을 하는가 하면 퇴출되는 기업은 4분의 1인 25사 남짓밖에는 퇴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상장회사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17%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이나 일본들을 보면 한 자릿수의 어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반면에 상장회사 수는 상당히 증가를 하는데 주가 상승률은 또 제자리라서
일사당 평균 시가총액은 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장 폐지가 잘 안 될까요? 저희 그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온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총이나 매출액 같은 그런 재무 요건들을 보면 뭐 그 도입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감사 의견 같은 비재무 요건도 상당히 그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총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 번도 변화가 없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도 2003년에 도입됐습니다. 뭐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이 미달될 경우에 뭐 한 번만 그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이렇게 길게는 사업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래도 저희가 개선 기간을 또 넉넉하게 줬고 또 심의 단계를 복잡하게 걸쳐서 퇴출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퇴출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심제로 운영이 되지만 개선 기간은 또 최대 4년까지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3심제로 운영이 되고 개선 기간은 2년간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상장 폐지 사례가 71건이었는데 그중 87%에 해당되는 62건이 폐지 사유 발생부터 퇴출까지 1년 이상의 소요가 됐습니다. 뭐 다른 통계를 보니 그 평균 그 퇴출에 수요되는 기간이 1.5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장 폐지 심사를 받으려고 거래 정지되어 있는 그 기업이 보면 거의 100사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 배분을 그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도를 낮추고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로 시장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상장 폐지 제도 요건을 강화를 하고요. 절차를 효율화하는 그런 작업을 이번에 마치게 됐습니다. 또한 퇴출 확대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상장 거래 및 공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과 같은 정량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낮은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요건으로 인한 그 상장 폐지가 지난 10년 내에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걸 감안해서 이 부분을 이제 3단계에 걸쳐 그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매출액이 낮은 그런 어떤 성장 기업을 고려해서 최소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최소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시총 6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부분은 그 요건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를 살펴보시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을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500억까지 상향을 하도록 하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증대시키는데 기업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유예 기간을 두어서 4년간에 걸쳐서 300억 원까지 상향하는 그런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마찬가지로 40억에서 300억까지 3년간에 걸쳐서 조정을 하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30억 원에서 4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할 경우에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8%인 62개사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7%인 137개사가 이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의견 관련된 요건 강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견 미달 시 다다음 사업년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변경 후에는 2회 연속 감사 의견이 미달될 경우에는 즉시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감사 의견 미달 시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하고요. 다만 회생이나 워크아웃 기업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을 1년에 걸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 이제 미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성과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 폐지를 회피하려고 고의로 감사 의견 미달을 받고 이제 상장 폐지를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감사 의견 미달을 해소할 경우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로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도 이번에 동일하게 이런 제도를 동일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실질 심사의 어떤 기간, 상장 폐지 기간의 어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심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에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분할 상장 시 종속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신설되는 법인은 당연히 신규 상장에 준해서 심사를 받지만,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코스피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이러한 분할 시에 존속법인이 좀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존재하던 존속법인 상장 폐지 심사 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우회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도가 적용이 돼 왔었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하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그러한 요건들을 전부 통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입니다. 상장 폐지 심의 단계를 축소를 하고 개선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보면 코스피는 최대 2심제의 개선 기간 4년이고 코스닥은 최대 3심제의 개선 기간 2년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코스피의 경우는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에서 3심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 기간도 1년 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와는 별개로 기업심사위원회라든지 이제 시장위원회, 그다음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속개라는 제도가 있는데, 안건이 상정된 후에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이제 계속 논의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속개 제도가 과거에 보면 개선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편법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적용을 했다 할까, 그런 제도로서 이제 속개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속개 기간을 제기를 하면서 다음번 속개 기기를 뭐 3개월 후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3개월간 사실 추가적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 결론 도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개선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성격의 속개는 명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고요. 또 1심의 심의 결과가 명확하게 상장 폐지인 경우에 2심에서 뭐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논리가 바뀌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좀 손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 및 실질 심사 사유가 중복해서 발생할 경우에 그 심사 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은 그 형식 상장 폐지 사유하고 실질 심사 사유가 이제 병행해서 발생되게 되면 형식적 상장 폐지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종료된 후에 실질 심사를 재개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 와서 또 그 심사 기간이 상당히 그 길어지는 원인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이런 제도를 변경을 해서 폐지 심사를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 폐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실질 심사의 어떤 단계나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요. 이러한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의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상장 폐지 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 그 7일간의 정리 매매를 거쳐서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추가적인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그 KOTC의 그 상장 폐지 기업부라는 것을 신설해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월간 거래 후에 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기존 그 KOTC 사업부에서 그 이전을 해서 연계 이전해서 계속해서 거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 확대인데요. 이것은 그 기업이 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개선 계획서에 의거하여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이 개선 계획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그 추진 일정을 보면 각각의 그 항목별로 현재 그 지난 3월부터 세칙 개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규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이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장 폐지 후 비상장 거래 지원은 내년부터 이제 적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상장 폐지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장 폐지 제도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그 제도가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준비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밸류업 정책이 만약에 폐기될 것인가, 만약 폐지된다면 기존의 이제 상장 폐지 심사 제도도 이제 개편된 그런 강화된 내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새 정부의 그 정책 우선순위도 그 자본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거래소에 찾아오셔서 그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상법 개정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는 향후 보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차원에서 상장 폐지 강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거래소는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작년부터 이 IPO 제도 및 상장 폐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심사, 질적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작년부터 IPO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것 많이 느끼셨을 거고, 상장 폐지도 상당히 그 엄격해지고 깐깐해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아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장 폐지 심사 기간은 또 더욱 더 단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상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대다수의 선량하고 우량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저성과 기업의 그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선순환될 거고, 증시 전반의 가치 제고에 기여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성과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도전, 챌린지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고 어떤 대응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어떤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극이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공통적으로 상장 유지 비용은 상당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규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의 변화나 기준의 변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창출을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의 어떤 변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시장과 소통하고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과 내부 통제 강화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징후의 그 조기 진단 및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심사 기간과 심의 절차는 보셨듯이 상당히 단축이 됐지만 개선 계획 수립이나 대응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특히 재감사를 통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확보에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특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경영권 교체를 요구받는 경우에 경영권 교체를 위한 어떤 지분 매각이나 M&A, 투자자 유치, 이런 것들을 닥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조건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징후를 좀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지원이 좀 절실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회사가 스스로 적격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해결하는 그런 실행 방안을 수립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분석과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법무법인과 같은 역할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